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램파드 감독이 조금 신임을 잃었다라는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온스데인도 그렇고 뭐 최근의 성적을 보면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첼시가 돈을 더 쓴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파메카노와 라이스 얘기인데 과연 돈을 더 쓸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렇다면은 뭐 수비진과 수비형 미드필더진은 교통정리가 필요 없는가? 그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걸 다 떠나서 다요 우파메카노는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맞습니다. 왜냐면 선수가 좀 파이팅 있게 들어가지고, 물론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커맨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수비 조율도 해보려 그러는 것 같고, 수비 범위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나겔스만이 라이프치히에서 다요 우파메카노를 잘 쓰는 것도 있고요. 한때 굳이 따지자면 잘할 때 루디거 같은 느낌? 루디거가 커맨더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쨌건 주마 옆에서 조금 봐주고 좀 적극적으로 파이팅 있게 튀어나가주고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다요 우파메카노는 그거보다 좀 상위 버전? 그런 느낌입니다. 장점부터 보시죠. 장점부터 보시면 이런 느낌인데, 뭐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조금 속도가 높다 보니까 올라갈 때 라인을 좀 올려도 수비 커버 범위가 넓고, 그래서 선수 자체가 좀 똑똑하기도 합니다. 빌드업이나 패스가 잘 되기도 하고, 피지컬이 좋으니까 좀 상대와의 몸싸움도 잘 이겨내고, 여러 가지 면으로 어리기 때문에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가능성으로만 놓고 봐도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이 날래야 안 날 수 없는 선수긴 합니다. 맨유, 레알, 뭐 미넨, 뭐 파리 생제르맹 다 탐낼 만큼 굉장히 핫한 매물이긴 합니다. 사실 첼시가 원하는 건 하나거든요. 실바 이후에 좀 커맨더를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주마가 실바 짝으로 굉장히 좋으니까 주마와 장기적인 이런 플랜을 가져갈 수 있는 젊은 선수는 어떻겠느냐. 그래서 좀 긴터가 떠오르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우파메카노도 그렇게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금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약간 뇌절 수비를 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뭐 아직 어린 선수니까 그렇게 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단점을 보시면, 단점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뭐랄까 좀 선수가 뇌절 수비라 그러죠. 쟤는 정신을 놨나? 지금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만큼 라이프치히에서도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그거고, 선수가 뭐라 그럴까요? 멀리 볼 것도 없네요. 주마를 놓고 보죠. 주마도 되게 잘할 땐 되게 잘하는데 가끔가다 쟤 왜 저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요 우파메카노도 쟤 자칫 잘못하다가 오늘 대량 실점 하겠다, 요럴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상 경력입니다. 부상 경력을 보시죠. 물론 부상 경력이 아예 전설의 포켓몬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상 경력이 없다고 보기에도 조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디거도 그렇고 좀 잔부상이 많았던 선수들이 첼시 오면 당연히 또 잔부상이 많았거든요. 좀 센세이션하게 갑자기 잔부상 많다가 첼시 오더니 좋아지는 선수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우파메카도 오면 자연스럽게 또다시 부상으로 앓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걸리고요. 세 번째는 비대해진 첼시의 센터백 라인입니다. 지금 은바암바가 부상해서 복귀해서 좀 훈련하고 있다 그러고, 사르 있고 안파도 있고, 그냥 지금 첼시 내에 있는 것만 봐도 루디거 있고 실바 있고 텐센 있고 토모리 있잖아요. 주마 있고. 아니 지금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또다시 우파메카노를 영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된 후에 영입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몇몇 기자들은 여름에 영입이 될 것이다. 굳이 영입이 되더라도 1월이 아닌 여름에 영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죠. 왜냐면 가격이 낮으면 그래 일단 데리고 온 다음에 교통정리는 나중에 해도 되지 않아? 이럴 수도 있고, 높으면 굳이 필요 없어 이럴 수 있거든요. 가격이 매력적이긴 합니다. 가격 보시겠습니다. 바이아웃이 있고 바이아웃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우파메카노 같은 선수는 지금 유럽 내에서도 굉장히 핫한 매물이거든요. 당연히 땡겨오고 싶은 자원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요 우파메카노가 첼시를 원하느냐도 좀 중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PL에 관심은 있는 것 같아요. 선수 자체가 PL에 관심이 있고 베르너도 있고, 좀 라이프치히와 첼시가 조금 이 베르너권으로 이 숨통을 텄다고 할까요? 영입에서 좀 교류가 있어 봤기 때문에 영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수비진을 먼저 보시자면 실바, 주마, 지금 이 둘이 거의 주전급이고, 루디거, 텐센, 토모리가 나가야 되는 것인가,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자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루디거, 텐센, 토모리가 나가면 다요 우파메카노는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루디거, 텐센만 팔아도 다요 우파메카노 가격 정도는 맞춰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루디거 뒤에 다루겠지만,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루디거는 파리 생제르맹하고 바르셀로나에서 관심을 보였던 적이 있고, 텐센은 여전히 약간의 오퍼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텐센은 큰 부상을 입었다고 하니까 텐센을 빼더라도
토모리 역시 리즈하고 렌에서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셋이 나간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음반바가 4옵션으로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주전으로는 이제 우파메카노하고 실바, 아무래도 주마보다는 우파메카노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우파메카노가 빌드업을 맡아주고 실바가 뒤를 묶어주는 커맨더를 해준다 그러면 뭐 수비력하고 빌드업, 후방 빌드업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 팔리지 않는다면 어려운 얘기가 되겠죠. 자, 라이스 보겠습니다. 라이스는 굉장히 복잡해요. 라이스는 원래 1옵션이 맞습니다. 7혈과 더불어서 데깨라라고 하죠. 이 표현하기 어려운데 머리 깨져도 라이스 뭐 이건데, 라이스가 조금 얘기가 틀려지고 있습니다. 온스데인 같은 경우에는 보드진하고 램파드가 약간 마찰이 있고 그 이유가 라이스 때문이다. 왜? 라이스 가격은 높으니까. 보드진은 야 걔를 사야 되겠어? 가격도 높고 까지가 지금 약간 언론에 알려진 거고, 제가 봤을 때 뒤엔 말은 이걸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램파드를 끝까지 믿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요즘 약간 경질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램파드한테 이렇게 큰 금액을 또 투자해도 될까? 라는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램파드 역시도 조금 더 지원을 더 받기를 원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건데, 그걸 다 떠나서 이 얘기는 라이스가 1옵션이 맞다라는 거죠.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이적 시장에서 라이스를 데리고 오고 싶다는 얘기죠. 라이스는 정말 많이 설명이 드렸어요. 왜냐면 여름 이적 시장 내내 얘기가 나왔던 것도 라이스예요. 그러니까 라이스도 많이 다뤘는데, 라이스는 항상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캉테가 여기 있고 조르지뉴가 여기 있으면 딱 여기 있는 선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캉테의 수비 범위는 정말 어나더 레벨입니다. 여전히 뭐 폼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수비 커버 범위는 넓거든요. 라이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라이스도 수비형 미드필더긴 하지만 뭐 주력이 캉테보다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좀 뭐랄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마킹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캉테는 어떨 때는 홍길동 같잖아요. 여기도 막았다 저기도 막았다. 라이스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건 캉테가 할 수 없는 빌드업, 캉테는 정말 기본적인 빌드업도 좀 안 되는 스타일이기는 해요. 정말 안 풀리는 날은 옆에 선수한테도 못 줄 정도니까. 근데 라이스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원에서 후방 빌드업을 책임져주는, 웨스트햄에서 그건 라이스가 맞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롱패스 뿌려주거나 이렇게 좀 전진 패스를 내가는 걸로는 캉테보다 훨씬 낫습니다. 캉테의 여기고, 조르지뉴는 뭐냐면, 패스는 조르지뉴가 좋은 건 맞아요. 요 근래는 솔직히 글쎄요, 그렇게 뒤에서 후방 빌드업에서 매력적인 패스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그게 장점인 조르지뉴니까 그거보다는 라이스가 좀 빌드업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 제가 라이스를 봤을 땐 좀 투박했거든요. 그거보다는 좋아지는 느낌이지만 여전히 조르지뉴보다 좋냐고 물어봤을 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조르지뉴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조르지뉴는 자기 오줌 반경만 커버한다고. 조르지뉴는 딱 지 오줌 반경만큼 커버한대. 그게 뭐야? 그 정도로 수비 커버 범위가 진짜 정말 최악이긴 합니다. 자기 옆에 선수를 놓칠 때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오줌 반경 정도 커버하는 건데, 아무튼 그거보단 라이스는 훨씬 넓은 커버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어쩔 땐 수비를 조율하기도 하는 게 라이스니까요. 수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조르지뉴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훨씬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딱 중간 다리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좀 확실한 1옵션이 될 수 있죠.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어느 정도 빌드업을 뿌려주고 수비 능력만 갖출 수 있다면 우리가 찾는 빌드업,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수비형 미드필더 딱 맞는 거잖아요. 스탯을 보시겠습니다. 수비적인 스탯이 굉장히 좋고 패스 성공률도 꽤 나쁘지 않습니다. 이 롱패스를 자주 뿌려주다 보면 패스 성공률이 자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패스 성공률도 꽤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만큼 후방 빌드업의 능력도 꽤 괜찮고, 약간 옆으로 주거나 뒤로 주는 게 많기는 하지만 어쨌건 빌드업 능력이 있고 수비적인 능력은 굉장히 좋다라는 게 지금 검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첼시에 온다 그러면 1옵션이 될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물론 램파드 체제에서요. 단점은 또 명확합니다. 좀 수비 범위가 아무래도 캉테보다는 좀 좁은데 좀 느린 선수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센터백 출신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좀 정통에 가까운 수비형 미드필더라서 그런지 좀 전진성은 약합니다. 뭐 조르지뉴가 잘 될 때는 뒤에서 쭉쭉 뿌려주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중원의 압박이 제대로 들어오는 경기, 그러니까 좀 강팀하고 하는 경기에서는 완전히 묶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캉테나 조르지뉴하고 다를 게 크게 없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라이스의 탈압박은 그렇게까지 좋은 정도는 아닙니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탈압박의 능력이 있는 선수다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라이스에게 강한 압박이 들어온다면, 또 첼시는 라인을 내려서 상대하는 팀들이 많잖아요. 후역습을 하는 팀들이 많은데 느린 라이스가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더 불안해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높은 가격이 문제죠. 웨스트햄은 어쩔 땐 1,000억도 넘게 불렀었는데 8천만 파운드를 부르는 적도 있었는데, 그건 어림없는 얘기고요. 양심이 있어야지.
8천만 파운드는 너무 말이 안 되고 600억, 700억, 800억 이 사이 어딘가일 텐데 그것도 높죠. 왜냐면 라이스는 잉글랜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빼고 나면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투자할 만큼 좋은 미드필더는 또 아니기도 아닙니다. 어리니까 유망하긴 하지만 램파드 감독이 신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라이스는 영입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왜? 가격 때문에라도요. 일단 정리해야 될 수비형 미드필더진을 보죠. 온다면 1옵션이 될 것 같기는 해요. 길모어도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보기엔 조금 아쉽고 조르지뉴 아쉽고요. 캉테도 어쩔 때는 빌드업이 너무 안 돼서 중원이 삭제되는 느낌이거든요. 캉테가 압박을 받으면. 그거에서 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중원은 좀 조합을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센터백하고 틀리기 때문에 조합을 보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마운트 하베르츠, 결국 하베르츠로 가지 않겠습니까? 마운트 하베르츠 라이스라 그러면 하베르츠를 좀 더 윗선에서 쓰고, 왜냐면 하베르츠는 이 중원에서 빌드업 능력이나 전진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가지고 한 방에 창의적인 패스나 득점을 하는 스타일이어야지 아무래도 뒤에서 풀어주는 능력은 마운트가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마운트 라이스가 서로 투닥투닥 하면서 빌드업을 해주고 하베르츠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간다면, 지금 빌라에서 바클리처럼 그렇게 올라간다면 좀 더 공격적이고 좋은 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저도 어느 정도 영입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월 이적 시장을 이렇게 문 닫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윙어진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진, 센터백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고 윙어진하고 수비형 미드필더진은 충분히 가능은 한데, 벌써 수비형 미드필더진의 라이스 얘기가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어쨌건 나왔다라는 거, 윙어진도 뭐 추구 해제 같이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봐선 첼시의 1월 이적 시장은 이대로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램파드 감독이 어디까지 신임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적 시장의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